그러므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가 증가하면 207억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 예산 방향을 보니까 경제 위기 조기 극복, 코로나19 대응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규모가 상당히 적네요, 실장님. 예, 규모가 지금 일반회계 포함해서 총 한 300억 정도, 30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교통, 교부세, 조정분 60억 이거는 지방자치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한 거죠? 그렇죠? 특별교부세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서 4% 감액된 거고요. 4%. 4%라는 게 예. 양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건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예, 했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경제 위기나 이제 코로나 대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네, 예. 또 지방 유류세 이제 보조금도 보니까 한 50여 원이 이제 삭감했는데 이게 좀 자료를 좀 달라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9년에는 우리 양주시가 164억을 받았더라고요.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133억인데 여기에서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거죠? 세종커녕 대표님.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증설 문제를 갖고 거기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 정유 공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주행세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양주시가 50여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세종커녕 대표님. 네, 말씀하세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주행분 중에는 이제 보전분 있고 이제 유가보조금 있습니다. 근데 유가보조금은 일주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영업용에 대한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 이런 차량들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주행을 저희 못해서 같은 그런가요? 경우에 작년에 58억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그 징수된 건 126억 갖고 68억이 남아있기 2월 돼 갖고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안분을 좀 대폭 삭감이 돼 갖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러면 앞으로도 유가 보조금이 감소될 수 있네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작년도에 남은 걸 다 집행하고 나면은 내년도에는 다시 내년도 집행할 금액을 요청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안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이제 매각 대금이 120억인데 요 120억을 빼면은 일반회계만 보면 207억인데 그리고 80여억밖에 이제 세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장님? 예, 실질적인 이제 농업기술센터 매각 대금을 세입 잡은 거 외에는 저희가 기타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하신 안진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행사성인데 여러 가지 예산들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그렇게 3회 추경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사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이제 매각 대금 120억을 세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를 건축하는데 실시하실 건지. 지금 의원님들도 이 부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LH에서 이제 손실보상에 따라서 지난 6월달에 이제
120억을 저희가 이제 세입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 실시 설계만 20억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한 100억 정도를 현재 그 지방 채반하려고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고, 또 그 외의 거는 시비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좀 전략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그 필요하다 생각 좀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희 저 자료상에 제가 지금 같이 있는데 한 200, 한 4, 50억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50억이요? 예, 예. 우리 센터에서 우리 기술센터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실시 설계를 영역을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이제 그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3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산 규모가 상당히 좀 작고 이게 이제 경제 위기나 저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또 코로나 19 대응 사업치고는 좀 너무 작은 예산인데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서 뭐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했으니까 실장님 네. 요 부분이 지금 뭐 경제 부분이나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기업도 이렇게 기업 현장에 가보면 뭐 반토막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또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전반기에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14만여 명이 전 문을 닫았다는데 그만큼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이 예산을 가지고 뭐 경제 위기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희망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집행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작지만 좀 우려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같은 맥락에 좀 이런 사례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이 많이 좀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4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66억 정도가 기정액 66억에서 한 27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운영비로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이 사용료 수입이 많이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한민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그 예술 공연이나 입장료라든지 또 스포츠센터 이용료라든지 이래서 한 27억, 28억 정도가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이번에 그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하신 저희가 그 3회 추경에 이제 207억 저희가 지금 예상 규모로 잡았는데 그런 대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 예산 비용이 저희가 양주시의 어떤 세워져 있는 예산의 비용 중에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또 급한 사업인데 이런 사용료 수입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사회적 어떤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사용료 감소에 따른 운영의 차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공연이나 운동에 대한 어떤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업에서 끌어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문화와 경제문화 이런 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시는 공연문화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직접 대면은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뭐 비대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하고 또 부득불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또 단계가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너무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나오는 또 삭감되는 예산들은 과감히 또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워주셔야 되고요. 이 편성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혹시 사용료 수입에 대한 우리 양주시는 통계화되고 있나요?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매 년마다 얼마씩 거쳐서 뭐 어떻게 한다는 DB화되고 있나요? 통계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전체적인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징수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예, 타시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용료 수입에 대한 통계화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DB화해서 어떤 세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질적으로 나가야 될지를 잘 검색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외 수입이나 이런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또 부서별로 자체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향후에 뭐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지금 120억 정도가 들어왔죠. 네.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세입 배주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실시 설계로 저희가 20억만 계상을 한 상태고요. 향후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방채라든지 시세의 적절한 안부를 통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 네, 있습니다. 실장님 그 발음이 정확히 안 들립니다. 예. 실시 설계비로 25억 세우고 나머지는 20억이요. 20억 세우고 네, 다른 네. 부분에 다른 사업에 쓰시겠다는 나머지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세입에 편성된 상태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상 사업비를 한 250억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좀 부족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뭐 지방채라든지 이제 다른 어떤 전략적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그러면 이 120억을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쓰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에 이제 지방채 발행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 120억이 어디로 갔는지를 세부적으로 제가 이게 책자에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120억을 세울 때는 좀 소유 재산에 대한 부분은 기타 설명서에 좀 자세히 수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보면 그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한 11조에 보면 그 매각 재산은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기술센터를 짓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비용에 쓰시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명시화하셔서 정확하게 좀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목적에 있는 그 세입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목적대로 저희가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번에 이제 이 3회 추경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또 불효불득하게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세출 예산을 같이 이제 혼용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른 데로 쓰시면 안 됩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지금 한 47억 정도가 지금 덜 거쳐 60억이 지금 삭감됐어요. 그 중에 이제 교통교부세가 60억이 삭감됐는데 향후에 이런 세입이 덜 잡혔을 때는 이 대응 방법이나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가 3차 추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4%에서 저희가 이제 삭감이 된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 경우라든지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정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매번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협력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그 외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저희 양주시도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지금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방 교부세는 그 시 의전 재원입니다.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60억 정도는 그 많은 예산 금액이거든요. 이런 금액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기타 사업 설명서에 좀 정확하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꼭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뭐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보통교부세 또 뭐 주행분종 유료 연동 보조금 그걸 60억씩 이제 삭감이 됐는데 그 대응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년도 사업을 뭐 약 120억인데 어떻게 그 예산을 세입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대응 방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그 정부 3차 추경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4% 감액돼서 65억이 감액돼 있는데요. 그건 뭐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어떤 그 국도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 뭐 시도군 도하고 협력 사업 이런 데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발굴해서 좀 최대한도로 매칭해서 많은 사업비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 내년에 더 발로 뛰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장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뭐 내년도 사업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꼭 노력을 해서 뭐 120억이 되지만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하여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세입 부분이 뭐 큰 사업들은 그 많지 않으니까 그 광석지구 LH에서 그 농업기술센터 그 세입을 잡았는데 정말 걱정돼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율정보양간도로 할 때 그 약 한 350억 정도를 이런 자원으로 딴 데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예산은 지금 실장께서는 뭐 내년도 사업에 차입금을 100억 정도 받고 사실 일반 예산에 이걸 세입에 넣어줘야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뭐 저희가 이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요하면은 뭐 지금 현재 경기도가 지방채도 좀 요청한 상태지만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 지금 관계에서 올해는 예산이 20억만 편성이 됐고요. 그 나머지 예산도 사실은 올해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집행 실적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전략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실시설계 용역비를 20억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타 일반 세출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도에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에 파는 것보다 일반 회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뭐 아까 소장님께서 뭐 내년 3월달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착공하면서 준공 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저희가 또 아까 좀 뭐 여러 가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도 여러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농업기술센터의 건축이나 이런 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의원입니다. 올해 그 예산 추경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많은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든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시도 보조금이 이제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제가 여기 좀 총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 사업 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제대로 3차 추경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오늘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심사를 받겠지만은 저희가 진짜 요번에 그 세출 예산은 한정된 세입이다 보니까 불효불급한 예산들만 저희가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뭐 문화관광가에도 좀 있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뭐 왕실 축제 같은 경우에 사업을 못하지만 뭐 사업비 다른 걸로 용역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뭐 자세한 죄송합니다. 사항도- 저 우리 김종길 의원님 세입 부분까지만 그래요? 질의하고 그 부분은 저 세출에 넘어가서 질의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세입 부분까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욕이 많이 돼야지 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거 질문을 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술센터 요번에 그 보상비 받은 120억을 실질적으로 세출 부분에 쓰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든 뭐 두게 되면 이월금이 되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온 돈은 어떤 이월이 되더라도 복에서 변경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의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사업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게 있죠.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들. 예, 그러면 지금 대규모 사업 말씀하시는 거니까. 대규모도 그렇고 소규모도 그렇고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것들 많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못 쓰면 내년으로 다 넘기실 거죠? 지금 요거 제가 지금 뭐 자료는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4분기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이제 집행이 되든지 한번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2월 할 건 2월 하고 나름대로 선 집행할 건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3차 추경안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뭐 다른 그 예산 뭐 행사성 예산 이런 거 다 깎이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공사도 못할 것들 예산들 갖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이것저것 아예 손 못 댄 것도 있고 3차 정도 추경안 갖고 들어오면 지금서부터 그 발주가 나간다 그러면요 겨울 공사가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 해서 우리 시비로만 돼 있는 것들은 예상을 편성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 반납을 받든가 해서 그런 게 없어요. 아마 홍성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뭐 행사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부서에서 각 총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여건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정리를 못했는데 늦어도 그건 아마 사회 추경에 가서 저희가 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실장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9월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사회 추경에 가서 없앨 거 없애고 그런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재원이 지금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3차 추경 정도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지금 올해 넘어갈 예산 이런 거라면 다른 거라도 빨리 써야죠. 근데 이런 게 반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3차 추경이 좀 아쉬운 점이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갈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일 못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해서 일을 못한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게 3회 추경안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회 추경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예? 그거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실장님?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현재 지금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먼저 3회 추경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게 되는 게 내년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못 내민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서 했으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어떤 그 사업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이번에 3차 추경에 정리를 못했는데 이거는 사회 추경 전이라도 저희가 한번 다른 어떤 기회를 봐서 국토대학교 보고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실장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 3차 추경에 안 실려 있는 것들 빨리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빨리 의회에 좀 넘겨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4차 추경에 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예? 그거 좀 꼭 그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 실장님께서 3회 추경의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반납할 어떤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의장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예, 예. 홍성표 의원께서 질의를 주신 요점이 대규모 사업이나 네, 네. 큰 예상 규모가 큰 사업에 있음에 불구하고 올해 다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실장님께서 4회 추경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의 답변은 정말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양주를 대표하는 실국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다 이걸 정리를 해서 오늘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더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료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아까 아니, 자료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 반납할 거 반납하고 편성할 거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한 걸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심사가 제대로 되질 않죠. 예? 지금 아까 홍준표 의원님들 그 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한 5개에서 6개 사업 정도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좀 대규모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 방침이나 사회 추경 때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 장문화공연장 감액 부분,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감액, 신축 감액, 네. 또 이제 재난관리기금 소상공인 지원 집행잔액, 또 하반기 특별조정금 한 20억, 또 EBB 집행잔액 등 해가지고 저희가 한 6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 재원 확보를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는 편성을 않고 네네. 4회 때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이제 4회 추경 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재원 확보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올해 이제 특히 이번에 3회 추경 때 네네. 아까 얘기한 거 대규모 사업 중에서 이제 반영 못한 것들이 이제 덕계도와 이제 화해 공고라든지 또 우리 지금 공직자들 인건비 부족분, 또 재활용 선명장 부지 매입비, 광사 만성 시비부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4회 추경 내지는 제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질의 주신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미추진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3회 때 감액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라고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의장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사례나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중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부합한 어떤 토지나 어떤 매각을 통해서 취득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거에 부합하게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매각 대금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 이 부분들을 아마 좀 묻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장도 의정협의회 시에 능원금속 토지 매각을 한다 할 때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시민들의 필요한 그런 토지를 다시 재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고 급한 대로 예산 사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농업기술센터 짓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고 이런 부분의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서 행정을 행해야지 맞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세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칙부터 세임 예산 사업 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3쪽서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